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여성 후보들의 당선율이 4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정계 진출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성 단체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전라도의회 40명의 당선인 중 6명은 9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다 입성이라고 합니다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공천과 인재 양성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죠.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라도의회 각 정당 여성 당선인들과 함께 전북의 정치 구도에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방안과 민선 8기 주요 현안인 신공항 건설, 아울러서 농촌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 내용과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여성들이 정치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도의회에 여성 정치인이 9명이 입성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라는 뉴스 봤거든요. 점차 여성의 입지가 넓어지는 것은 환영인데 아직도 지자체장 같은 자리에는 유리 천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더 열심히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세심하고 꼼꼼하고 같은 여자로서도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의식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에 가면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여성 정치인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두각을 잘 안 나타내서 그렇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도 처음에는 일하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역에 여성 정치인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도당도 여성 정치인 양성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거고요. 선거 비용 부담 같은 그 부분들을 줄여줘야 정치 신인들의 접근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후보자의 여성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력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능력을 좀 야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북도 여성의 정치 진입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정치인들의 세심함이 정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숙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수진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오연숙 당선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네. 방송 전에 저희가 너무 열띤 토론을 좀 벌였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 전라도 의회를 이제 이끌고 갈 여성 대표주자로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당선인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 제3선거구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숙입니다. 저는 두 번의 지역구 시의원을 지냈고 익산시 최초 여성 도의원이 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남성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했고 본선에서는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입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당하게 꼼꼼하게 정말 투명하게 도정을 살피겠습니다. 예, 시의원 두 번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의원도 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도의회 지역구 36석 중에 22석이 무투표였는데 그래도 익산의 손문선이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예. 선거가 지금 거의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긴장감을 제가 못 놓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 선거에 투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유권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기초와 광역의원분들의 선거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치열했던 익산 도의원 선거구 여기서 당선된 윤영수 당선인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수진 당선인 정말 축하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석의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말할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내무지나 배출했는데 광역은 우리 이수진 당선인 혼자입니다. 네, 당 내에서 지역구 나온 후보들 낙선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좀 살피는 의미에서 그 카톡방에도 사례 인사를 못 올릴 정도의 그런 저희 당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예. 혼자만 그냥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우리 전북의 쌍발통 역할을 해온 정운천 또 이용호 의원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국민의힘의 협치를 김건영 당선인도 정운천 의원과 함께 지금 하자고 제안도 할 정도니까 도의원의 역할은 특히나 의회에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인으로서. 일단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은천 의원님도 또 이용호 의원님도 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번에 또 예산결산 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뭐 폭탄을 내리겠다 그럴 각오로 지금 두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담아서 또 도의회에서 또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이런 거에 제안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 두 의원님들의 역할에 또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서울 광진구의 의원을 지내셨고요. 네. 전주울 총선에서도 선거구에 출마하셨었죠. 네, 출마해서 당협위원장직을 지금 경선하면서 그 사퇴하고 지금 경선에 임해서 한 7명 경선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7명에서 한 3명 컷오프에 탈락하고 4명이 경선을 모바일 투표를 해가지고 나름 치열한 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정견 발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좀 당선돼서 나름대로는 도민 한 책임당원 3,900명가량의 투표에 통해서 제가 큰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나름 기뻐해야 되는데 정은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기뻐하는 내색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내색도 못하고 그냥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 덕분에 된 거다. 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 목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예. 매일매일 공부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경선이 치열할 것 같았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굉장히 경선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말씀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은미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일단 뭐 소감부터 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36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또 순창에서 이번에 그 진보당 후보인 저 오미를 당선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순창 농민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또 진보 정책 역사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주민들 속에서 지역 속에서 동고동락해왔던 것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또 화답해 주셔서 그 당선에 영광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또 지금 농업, 농촌,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껴안고 또 전북 정치 개혁에 대한 책임감 또 민생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두루두루 살펴야 그래서 하여튼 야무지게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도 삼선 의원의답게 잘 해주셨는데 2006년, 2010년 8대 9대 도의원을 네네. 하셨고 좀 오래 쉬셨습니다. 8년 쉬었죠. 8년 쉬셨죠. 네. 다시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네. 오은미 의원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생각외로 크더라고요. 예. 글쎄요, 뭐 도정이 이제 바뀐 상황에서 행정을 감제 견시하는 의원 이제 조금 다른 도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의회 역시 또 그런 도정에 함께 발맞춰 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네. 예. 일단 좀 도의회나 저희 또 지역 순창군도 세대 교체가 좀 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 그래도 뭔가 협치와 협력은 소통은 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너무 불통의 정치들을 그동안 해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예. 앞으로는 좀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또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협력해서 또 전북 현안에 대한 또 민생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좀 정책 교류 또 정당과 뭐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좀 잘 해보려고 네. 하고 그럴 자신도 있어요. 순창은 군수도 한 명인데 도의원도 네. 한 명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군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순창은 무소속의 후보가 당선이 됐고 네. 또 이 진보당의 네, 도의원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순창은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민정수 당선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 듣는 소식이세요? 아니에요. 다음에 군수에 도전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아직 4년 후는 생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4년 후를 생각하시는 건 좀 빠르신 것 같고 네.
자, 이번에는 정의당의 오현숙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도의원으로. 네. 소감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전북도 비례 의원이 된 오현숙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우리 오은미 의원님하고 같이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시작해서 8년 동안 전주시 의원을 했었고요. 이제 정의당이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지방선거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당 의원답게 좀 검증된 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 아래서 좀 도비례 의원을 좀 결심하게 되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의 도민이 그 제1야당으로서 20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제1야당의 역할을 도민께서 맡겨주셨어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이 왜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제 성찰하고 반성을 통해서 다시 정의당다운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당 독점의 전북의 정치에서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좀 철저히 수행해야 되겠고, 아까 우리 오은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현장에 결합하면서 정책에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힘이 없으신 걸 보니까 정의당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지지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스스로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라고. 네, 서운함보다는 예. 도민께서 그런 내려주신 그런 그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희들이 뼈 깎는 그런 성찰을 통해서 도민들께 다시 죄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좀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단 2분만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의 이제 한승우 당선인, 그리고 도의 이제 비례 오현숙 당선인. 참 정의당 더 열심히 정말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이제 7명이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어서 정의당이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걸 도민 여러분께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보당도 2분이시네요. 네. 익산시에. 익산시 한 분이 계시고. 야무진 손진영. 예, 손진영. 저희도 화제 인물 만나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네 분이 이렇게 각 당에 구성이 돼서 정말 그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다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협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의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행정을 감시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협치가 무엇인지 경험 속에서 한번 이미 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협치인지 정치인들로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더니시죠, 오은미 당선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일상적인 소통, 교류가 있다라면 그리고 어차피 다 여기에 당선되신 분들은 도민들을 대표하고 또 지역을 대표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처한 또 여러 가지 민생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그랬었을 때 어떤 예전에는 보면 이 정당에서 어떤 안을 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의 정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걸 이제 표심으로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럴 각오로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공약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좀 교류를 하고 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힘들을 모아서 또 뭔가 그런 제안들을 하고 그런 제안들이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모아가는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본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너무 허공에대고 했고 큰 벽에대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벽도 낮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여기 오늘 이제 다 이렇게 네 분이 사색이지만 굉장히 서로 그런 마음에 열려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런 희망이 좀 엿보입니다. 오늘 네 분도 처음 만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만나시니까 좀 이제 알겠죠. 서로의 성향이라든지 생각이. 그렇죠. 만나야 됩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그토록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인데 바로 시작이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다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아요. 윤영숙 당선인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다수의 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협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시의원을 2번을 했는데 익산시의회 이제 김수현 정의당 의원님과 네네. 이명택 무소속 의원님하고 굉장히 잘 일을 해나간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네. 저는 뜻이 맞고 그 길이 맞다면 전 당하고 상관없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새롭게 무슨 협치를 위한 방안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뜻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윤영숙 당선인. 그리고 오연숙 당선인. 예, 전주시 의회에서도 예전에 제가 의회 활동을 할 때 8명의 여성 의원이 각 이제 당은 다르지만 여성협의회를 꾸려서 의제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뭐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문제를 조례를 같이 발의하기도 하고 같이 정책을 같이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북도의회에서도 충분히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수진 당선인 국민의힘에. 저는 다들 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협치는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당은 다르지만 도민을 바라보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협치는 주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협치는 될 건데 그 또 의원이라는 신분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공약을 하다 보면 뭐 거기에 예산을 넣다 보면 그걸 반대하고 그러다 보면 좀 불협화음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치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먼저 친해져야만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시작이 바로 그게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통하면 그 다음에 설득하는 과정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할 생각이고 전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런 뭐 그 회의 같은 거는 공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도민을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임위가 거의 다 뭐 공개를 되는 하지만 또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기자분들 많이 오게 해가지고 공개적인 회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 욕심이나 개인 지역에 대한 뭐 민원 해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예산이라든지 예산 뭐 집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 생각을 합니다. 네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기 전에는 다 누구든지 만나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을 때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다수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사안이 첨예하게 맞물렸을 때 갈등이 사안으로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제 협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조금 더 숙련된 어떤 그런 협치의 정신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보면서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 당선인이 40명의 도의원 중에 이제 9명입니다. 그래도 지난보다는 4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지역구 하나가 더 늘긴 했습니다만 여성 당선인이 남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각 정당들 매번 선거 때 되면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뭐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소수 약자 참여 확대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는 그럴 수가 없는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노력들을 각 정당들 입장에서는 해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당 활동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고 행사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 당직자들이 적극적인 그 협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원 전체 수로서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여성 당원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선거에 뭐 지금은 저희가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또 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쪽에 많이 도전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한 2-3명 나왔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성 당직자를 위한 또 카톡방도 있고 또 여성위원회 모임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당선되지 못한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여성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당선자와 비당선자들 간의 그런 갭을 없애는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그 지역 현안도 얘기해가면서 서로 같이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북도지사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여성 후보는 처음이었습니다. 조배수 후보. 그렇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진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고, 오은미 당선이 이제 2번의 도의원을 하셔서 인지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운동 때 보면 순창의 특성을 잘 살펴서 농민이 많은 그런 농가를 찾아가면서 칼을 갈아주셨잖아요. 자, 이 칼을 간다는 표현이 좀 중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 좀 진짜 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후보만 보더라도 구성이 178명이 후보로 나왔거든요. 예. 그중에 110명이 여성 후보였고 전체 전국으로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리고 이번에 당선자 21명 중에 13명이 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적인 그 생활 밀착 정치들 여성들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선거 시기에도 뭐 후보로 당연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가량이 이제 여성 후보들이 이제 정치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일상 이제 정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두 분의 말씀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선거 때만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권자를 위한 선택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4년 동안 저 후보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각 정당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이벤트식 보여주시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당사자도 떨어지면 얼마나 그 큰 피해와 앞으로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라고 한다면 4년간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더 지원해주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예. 정의당도 뭐 진보당과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여성 할당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예. 의사결정 구조에도 여성 할당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당원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 규정으로서 여성들이 일반 생활 정치도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에도 좀 보장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정의당은 이제 소수이지만 그런 것을 지켜서 진짜 생활 정치에도 여성 의원들이 좀 당선될 수 있도록 당 활동 통해서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 가끔 이렇게 받는 질문 중에 평상시 왜 후보군들을 잘 이렇게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의당에 거는 기대가 컸잖아요. 제1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정의당과 함께 할 후보군 찾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그 생활주의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정의당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당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현실로 해서는 그래 나타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런 그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의당이 이제 반성하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진보당처럼 생활 정치에 밀착해서 그런 후보들이 활동을 해야만 진보정당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윤영숙 당선인, 그래도 민주당은 경선을 통과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좀 더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활발할 것 같고 적극적일 것 같아요. 어때요, 솔직히? 제가 이제 8년 전에 그 시의원으로 선출직으로 물론 전략공천을 받아서 경선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만 8년 전만 해도 여성 정치인이 비례대표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선출직으로 나온 사례가 드물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8년이 지난 이번에는 익산시 25명 중에 10명의 의원이, 물론 민주당 아닌 분들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돼서 굉장히 도약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고요. 제가 속한 익산시 을 지역위원회로 예를 들면 저희가 시도의원 포함해서 13명을 공천을 할 수 있는데 12명이 실제로 공천을 했고 그중에 여성이 5명이었습니다. 도의원 시험 포함해서 5명이 다 당선이 됐고 그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고 있어서 도약적 발전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국적인 뭐 민주당 상황은 제가 대변할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8년 새에도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당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까?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저 사실 8년 전에는 바로 이렇게 선출직으로 전략 공천을 준다고 해도 갈 여성을 찾지 못해서 제가 발탁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성
하겠다, 선출직을 도전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일산에서.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당선인 네 분의 어떤 장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의원 도전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보편적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 정신의 어떤 장점, 예를 들면 분야별로 뭐 저출생이나 보육, 젠더, 약자 이런 부분들과 거울려서 물론 이제 농민에 관련된 장점을 갖고 있는 오미 당선인도 있습니다만 또 오연숙 당선인 계시지만 내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영역은 여성이 좀 더 잘할 수 있어. 내지는 이 영역은 내 경험상 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오연숙 당선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시 의원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회복지 분야가 이제 지역 주민들 민원 해결하고 만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 분야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제가 도시건설위원 활동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가지고 그 노동자들과 좀 함께 했고요. 여성의 특성은 그렇게 돌봄의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을 좀 강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해보면 도시건설 쪽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성의 강점은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아주 잘합니다. 남성들은 지역에 가서도 현재도 그럴 거예요. 뭐 고스톱을 치는 그런 뭐 이게 지금 낙선되신 분도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을 만나는데 그 소통을 잘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래서 남성들이 원하는 소통은 만나서 소주 한잔 네, 하고 소주 한잔 하고 얘기 들어주고 예산 많이 가져왔다는 예산 얘기를 많이 하고 형님 동생이 그러는데 되면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여성 의원들은 발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 의원은 실제로 발로 뛰고 소통을 참 그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하고 작은 문제라도 소통하고 해결해 드리려는 꼼꼼한 그런 정치를 해서 좀 그런 것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촘촘하게 조금 더 가까이에 가서 들을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여성만의 장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주시의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동에서 무소속으로 3선이 된 양영환 의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1등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6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문자 메시지 한 번을 안 보냈대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어떤 힘을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고 역시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오연숙 당선인 또한 그렇게 발로 뛰는 네. 예,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진 당선인. 예. 아, 네. 저는 취미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원래 명함에 행정학 박사 마라토너 이수진 이렇게 해서 처음 예전에 그 2년 전에 총선 때는 마라토너를 좀 강조했었는데요. 그래서 전 길게 생각하고 뭐 급할 거 없고 4년 내에 열심히 할 생각인데 저는 뭐 장점이라고 하면 좀 어느 후보가 저 응원 메시지를 대쪽 같은 후보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좀 그런 편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외굴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좀 강직한 면이 저의 좀 장점이라고 자랑을 하자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제가 경선에서 1차 뭐 저희 당에서 PPAT라는 시험을 걸쳐서 그 다음에 됐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된 이유는 제가 저 자신 이제 칭찬을 해보자면 그 학사 때부터 계속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아 이분은 행정 전반에 돌아가는 거를 잘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잘할 수 있겠구나 경쟁력이 있는 후보겠구나라는 생각하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아닌데 이제 4년 후 그 다음에 또 더 제가 실력이 제가 정치라는 건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제 가슴속에 묻어놓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뭐 저의 그런 면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고든 자세로 할 생각이고요. 그럼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앵커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제가 하던 말을 그렇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끊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제 끄는 건 아니고 행정학의 전문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다길래 그렇다면 이제 자치단체장.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서 공무원들 잡을 생각 아니냐. 그래서
행정자치분과 갈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그렇지 않고 문화건설 안전위원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HUG 주택도시공사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 문화 컨텐츠 사업도 해봤고 제가 다양한 좀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권도 중국에 수출도 했었고 콘텐츠 제작도 해봤고 또 주택 사업 하는 거에 관리나 보증 같은 것도 관리해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학만 하는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오신 오늘 의원님들과 함께 아주 멋진 의정활동을 4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비해서 자기 자랑 답변 시간은 상당히 길게. 이게 마라톤의 어떤 장점이죠. 아, 네, 길게. 좋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결정됐나요? 아직이죠. 희망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분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상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윤영수 당선인의 장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섬세하고 꼼꼼하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 정치할 때 제가 내건 슬로건이거든요. 따뜻하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그런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에 조금 더 공감하고 그걸 살피고자 하는 심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편견일 수도 있지만 학연혈연 지연에 덜 얽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보다 깨끗하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당선인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소신껏 깨끗하고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도당 차원에서의 생각, 방향 이런 것과 배치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시의원을 할 때는 8년 동안 제 의정활동에 어떤 당의 뭐 강압에 이런 걸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광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 뜻과 약간 그 민주당의 어떤 뜻이 배치된다고 하면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 경우를 보더라도 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윤숙 이제 3선의 도의원이 된 오윤숙 당선인의 장점 그리고 전문용 오은미 예, 죄송합니다. 같은 3선이에요. 1년 2번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같은 옷이라서 죄송합니다. 오은미 당선인.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도의원 8년 할 때는 기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지사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많이 들었죠. 예. 네네. 그만큼 이제 도정 현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파고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해서 그걸 개선을 하게 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것을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좀 떨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유연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고 도정에서는 그렇고 또 지역에서는 어차피 제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문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껴안고 이제 뭐 21일 이제 뭐 바칙불금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식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농민 위해서 밥 굶어준 사람 오미밖에 없다. 그리고 농민들의 심정, 서민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오미다. 이런 게 지금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마음속에. 그리고 늘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제가 꾸준하게 이제 뭐 주민들 옆에서 뭐 바칙불금 농민수당 또 만들고 또 이제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서 겨울까지 그 순세계 잉여금 이거 남은 예산을 네네.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해서 지금 이제 곧 50만 원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7월 달에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면서 주민들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민들 곁에서 일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번에 그런 당선 영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터놓고 말합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네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이수진 당선인 그리고 정의당의 오연숙 당선인,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숙 당선인, 도의원 네 분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를 이제 희망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를 희망한 이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상임위를 희망하게 된 데는 본인의 어떤 대표 공약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번에는 윤영숙 당선 어느 상임위를 좀 희망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직업이 회계사니
되니까 네. 행정자치위원회를 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셔요. 네. 사실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와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위원회 여성이라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익산시 의원이 4분이세요. 네. 그럼 사실은 상임위를 이제 좀 나누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2분이 거길 먼저 선정을 하셔서 사실은 저는 4분 다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민주당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문화건설위원회를 아까 말한 그 신청을 했습니다. 예, 하게 예.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그 농상경위원회는 제가 지역구가 사실은 그 농업 지역이 좀 없어서 네네네.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공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 좀 다양한 위원회를 이제 상반기엔 문화건설위원회를 하고 하반기엔 교육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공약을 무엇으로 좀 삼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대표적인 어떤 공약이 시원을 할 때도 청소년 문제나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걸 쭉 그 도에도 도정 활동에도 좀 이어서 도 차원의 조례나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디를 뭐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지역구 현안들이랑 같이 풀어 나가야죠. 네. 예, 그래서 희망은 문화건설위원회인데 문화건설. 1차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당선인 저는 농업산업경제위원회를 같이 만나게. 네, 그래서 같이 만나겠습니까? 따로 떨어져도 좋겠지만 이제 같이 추구하는 게 같아서 또 힘을 모아서 그 위원회로 좀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노동자, 농민,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약도 그렇게 걸었어요. 네. 노동자를 위해서 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라든지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을 걸었거든요. 현재는 농가수당이라고 예, 농민수당이 아니라 잘 농가수당이더라고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한 집에 6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건데 5만 원씩.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 가지고는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라는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미 의원님과 이제 같은 위원회 활동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좀 협력해서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두 의원이 들어가시면 꽤 세겠습니다. 오미 당선인도 같은 네, 저도 농산경제위원회를 이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8년 동안도 예전에 계속 그쪽에서만 그 위원회에서만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여전히 농업, 뭐 농촌, 농민 또 노동자 우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들이 된 전라북도민들의 삶이 좋아지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상임위 역할을 계속 이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농민수당 이거 공약이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공약이었는데 근데 제가 4년 전에 이 공약을 걸었었어요. 그리고 의원은 안 됐지만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당 후보들이 다 이 공약을 걸고 서명 작업하고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막 싸움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농민에게 그리고 이제 은퇴농 포함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전라북도 한 20만 명 되거든요. 농민들 숫자가. 그런 분들 포함해서 1년에 저는 이제 공약이 24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지사 당선인도 거의 농민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대상이나 또 금액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또 서로 공감하는 부분은 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정부의 농업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도청에 야적돼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김관영 당선인과 의회 특히나 이제 상임위를 맡게 되면 좀 더 많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불통이잖아요. 뭔가 야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불통이고 거의 2년 넘게 거의 4년 내내 그래 왔어요. 지금 현재 송하진 지사하고는 농민들하고는 대화 한 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삼랑농적위원회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정치만 농정을 해왔지 실제 그런 것들은 농정은 정말 골물대로 골마지고 지금 농민들의 속이 지금 썩어 들어가서 지금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사님과 또 도의회와 함께 뭔가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그냥 땜질식 처방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실타래를 풀어가야지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박함, 절실함들이 가지고 정말 같이 만나고 소통하고 싶어요. 김관영 당선인도 앞으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착이었다고 말씀도 하셨죠. 기대가 되고요. 이수진 당선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1순위하고 2순위는 교육위원회 했고 3순위는 농업경제문과위원회 3순위까지 합니까? 네. 예. 그 3까지 적긴 적었습니다. 네. 혹시 1순위 안 되면 2순위까지는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2순위까 3순위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소수 정당인데 네. 배려해 주겠죠. 그래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 사업에 관련된 거였지만 뭐 보증 관리하든 사후 관리까지 제가 다 시골 가가지고 채권 회수도 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건설 쪽에서는 조금 자신이 있고 게다가 그래서 그런 쪽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전라북도의 미래 관광 자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주력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에서도 관광 분야에도 좀 깊게 연구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1순위를 정했고요. 네. 1순위가 되면 일지망이 되면 우리 또 후보님하고 우리 의원님과 함께 네. 같이 열심히 잘 힘을 합쳐가지고 목소리를 내보도록 윤영숙, 하겠습니다. 이수진 당선이 둘이 함께 만날 수 있고 오연석, 오은미 두 분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가능성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전북은 민선 8기 8번째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았는데 여성 자치단체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성자치단체장에 대한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려운 것인지 물론 네 분께 다 도전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30년의 역사를 보면 시의원 하시다가 도의원 하시다가 자치단체장으로 지금 이번 민선 8기도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 가신 분들도 뭐 김광수 전 의원, 김성주, 김윤덕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늘 가능성은 열려 있고 여성에게 거는 기대가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꿈들은 꾸고 계시겠죠. 이수진 당선인은 좀 꾸고 계시다고 말씀을 아까 좀 하셔서 꿈입니다. 아직은. 꿈입니다. 꿈은 뭐 이루라고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역에서 자치단체장 정운천 의원도 전주 울에서 결국 국민의힘 물론 이제 전신은 다릅니다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의 정당의 이름으로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선도 되고 가능성을 그래도 높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들킨 것 같습니다. 제 속마음. 오연숙 당선인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오연숙 당선 시의원 2번 하시고 지금 8년 쉬시고 다시 이제 도의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더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요. 어쨌든 도민의 목소리를 좀 도정에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더 저한테 주어졌고요. 어쨌든 예전보다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을 대변하는 데 더 애써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저의 마음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당에서도 그런 도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그렇네요. 저희 소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 의원이 그런 꿈을 꾸기에는 아직은 좀 그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현실의 장벽을 너무 높게 실감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영숙 당선인 익산이 이제 지역구신데 사실 조배숙이라는 사선 의원이 있고요. 그 전에 그 전정희 전 의원도 있고 지금 여성교육센터장으로 가고 계시고 이번 인수위에도 또 활동하고 계시고 어찌 보면 익산에서 여성의 자치단체장은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 두 분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도의원에 도전을 하니까 주변 분들도 나중에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 윤영숙 개인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여성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혹시 탄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머지않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석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네. 자, 오미 당선인은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군수도 한 명, 도의원도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최영일 당선인보다도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55% 네, 거의 56%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후보도 44%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뭐 아직 등원도 하기 전입니다만 3선의 도의원이 순창 군수에 도전한다. 뭐 이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 순창 구민들 사이에서는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말씀도 하시죠. 왜 맨 도의원만 하냐. 군수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많은 이제 그런 바람들이시죠. 예, 여러 가지 또 신뢰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진보당의 역사 자체가 탄압과 실현의 역사였고 그동안 강제 해산도 당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순창 군민들이 여러 가지 그런 신뢰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3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도의회에서 자체 대부분 민주당에서는 3선이면 위원장, 위원장, 네. 의장을 이제 뭔가 그렇죠. 꿈꾸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데 사실 뭐 진보당의 의원이 3선이지만 그런 것을 언감생심이잖아요. 사실 현실이 그렇군요. 일단 의회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현실의 벽이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절박하게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제는 전북에서 이제 최초로 여성 단체장도 이야기 말씀도 언급해 주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최영일 또 당선자가 또 초선이시고 이제 군수로서는 더 열심히 협력해서 우리 순창이 여러 가지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그래서 서로가 무소속이고 저도 진보당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 협력해서 서로 좀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런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지방의 광역의원 4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들이 관심사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의 의원들의 어떤 비위, 뭐 갑질, 자질 논란, 해외 연수에 대한 뭐 외유성 연수, 그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 보면 그렇죠. 과연 그 필요할까라고 하는 뭐 무용론까지도 얘기하는 특히나 기초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의원들이 이번에 도의회 9분이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런 평가를 좋은 평가로 전환시키는데 또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손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 같은 의원으로 두고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떠나서 그런 의원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의원들이 나올 때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연숙 의원님. 네, 이제 여성 의원이 전라북도 의회에서 40명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당선됐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 의원의 강점이 깨끗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 윤리특별위원회의 지금의 형태로는 이게 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의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8명의 여성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좀 외부위원 구성을 그건 좀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이제 의원당으로 배정이 되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 해외 연수 무용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꼭 필요하면 뭐 의정 임기 내에 뭐 한 번을 진행한다든지 제가 이제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역사와 문화가 다른 외국의 정책을 도정에 반영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해외 연수 제도를 아예 안 가겠다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민생 예산에 쓰게끔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좀 의원님들한테 그런 좀 그렇게 하자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하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시작부터 세게 말씀하셨네요. 자기 여행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어서 그게 저는 진짜 8년 동안 했어도 그게 문제라고 느꼈었거든요. 물론 자기 부담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해외 연수라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 속에서 다른 정책들을 반영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충분히 해외 연수를 통하지 않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군요. 연구회를 통해서 공부만 해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당선님. 해외 연수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서울 거기 구의원에서 해외 연수를 갈 때 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다음에 그 예산
그럼 검토하고 감사 때 하는데 참 입장이 저도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나이는 좀 먹어서 그때만큼의 대쪽 같은 그 정신무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들어가서도 꼭 뭐 해외 연수를 딱 한 가지만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도 의원들이 아껴야만 그 돈이 또 다 도민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부터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과감하게 그 좀 삭감하는 그런 제가 행동을 해서 앞장서서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믿어주십시오. 도의회 여성 의원 당선인들이 엄마와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하나하나도 좀 아껴가면서 꼼꼼히 쓰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윤영숙 당선인.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에 좋지 않은 평가 그동안에 나왔던 조금 다른 해외연수도 그렇고 이제 제가 8년 전에 처음 정치 입문해서 25명의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그냥 의정활동 의원을 하다 보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그랬습니다. 베스트 의원과 워스트 의원이 있었어요. 뽑아서 저희 동기 의원 중에. 그러면 워스트 의원이 있으면 25명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전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런데 베스트 의원 있으시잖아요. 그럼 싸잡아서 칭찬을 받느냐. 그분만 잘한 거고 나머지 3명 또 못한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평가나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해외 연수 부분 얘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2015년에 그때 같은 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정말 공부를 위한 연수를 독일에 갔었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 어떤 관광성 해외를 가는 거는 제 돈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의원으로서 공부하는 거는 이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해외 연수비 200만 원이었고 자비를 거의 200만 원을 들여서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따로 그 전문 통역사 그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렇게 갈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와도 보람은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외유성일 때만 사실 많이 어떤 비판을 하고 제대로 어떤 공부를 하러 갔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좀 알려야 된다. 이런 그래서 말씀. 아까 말한 해연수는 요즘에는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는 추세이고 해년마다 가는 건 저도 좀 낭비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한 번 정도를 그리고 난 자비를 충분히 들여서 가면 맞아. 그런 거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아예 없앨 게 아니라 방법을 좀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은미 당선인. 네, 뭐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전면 폐지가 마땅하다. 대신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전에도 저희 의회에서 보면 공부를 정말 준비를 꼼꼼하게 했어요. 사전에.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어디를 돌아보면서 뭘 남겨야 되는지 그리고 갔다 와서도 사후 보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연수를 간다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지만 외유성 연수는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작년도 LH발 부동산 그 투기 사건이 났었을 때도 지금 꼬리자리기식 셀프 조사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었는데 민간 합동 전면 조사를 통해서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자 이거 저희 당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신탁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제도 장치가 있어야 주민들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뭔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하여튼 이런 거 제도가 있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또 뉴스에 나오고 그냥 또 봉합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지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어떤 그 범죄 사실 이력을 위한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하여튼 제 식구 감싸면서 많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도의회 당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의 마음 잊지 마시고 끝까지 4년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고
전라북도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제력 지수가 가장 하위에 있고 뭐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자치구가 만들어져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만 외딴 섬에 서 있는 듯한 그런 힘든 상황. 이제 새롭게 탄생한 전라북도 도정과 또 의회가 힘을 합쳐서 정말 민생 우리 도민을 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주시길 기대하는 바람 속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라북도 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숙 당선인, 국민의힘 이수진 당선인, 정의당의 오연숙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